네,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됐죠. 비례대표로 열린민주당인가요? 당 이름이 뭐였더라? 네, 열린민주당이네요. 정봉주가 만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걸린 문제가 지금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이제 처음 열렸는데 이제 무슨 죄로 기소가 됐냐면 조국의 딸이죠. 조국의 딸이 부정입학을 했는데 부정입학을 하게 도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거를 허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조국 딸이 한 번이라도 와서 일을 했다. 뭐 고등학생 때죠.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일하는 거를 여러모로 좀 전화도 받고 뭐 이렇게 좀 도와줬다. 인턴으로서. 허위 사실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출근을 그리로 했으면은 허위 사실이 될 수는 없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는 조국 딸이 그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게끔 해준 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했을 리는 없고, 그건 허위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출근을 안 했는데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 그러면 그건 이제 허위가 되겠지만, 한 번이라도 출근을 했으면은 허위는 안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대학교에서 조국 딸이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이 되게끔 서류를 조작을 해서, 서류 조작?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이제 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판사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법이 도대체 뭐냐, 법의 본질, 그러니까 철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판사보다 더 법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판사하고 법에 관한 얘기를 해도 제가 이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딸이 어느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에서 조국 딸이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이 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를 속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딸이 대학교 입학할 수준이 안 되는데 대학교가 인턴 증명서 보고 얘 좀 공부 좀 하고 열심히 봉사활동도 했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학교에 더 큰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럼 대학교 입학 사정관은 아니 그냥 개나 소나 아무 데서나 그냥 다 인턴 증명서 뭐 활동 증명서 써주면 무조건 그거 믿고 입학시켜주나? 자기네들은 검증 안 하나요?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입학을 시켜주는 거, 주는 게,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대학교한테, 야, 조국 딸 입학시켜. 내가 저기 필요한 서류 다 갖고 왔으니까, 입학시켜. 이렇게 대학이 압력에 의해서 입학을 시켜줬다 그러면은, 대학도 책임은 없겠죠. 그런데, 대학한테 압력을 가했다는 거는 없어요. 뉴스에 안 나왔고. 그럼 대학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나 소나 그냥 다 인턴이나 뭐 자격증 써오면 무조건 다 자격이 된다. 얘 열심히 사회봉사도 하고 똑똑하구나 해가지고 입학을 시켜줬다는 얘긴데,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대학이. 대학이 검증을 안 하나요? 대학이 그냥 아무 증명서나 뭐 그거만 갖고 오면 다 입학시켜주나? 스스로, 대학 스스로도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대학교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이 이 조국 딸의 능력을 오판하도록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게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죠. 업무방해.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업무. 대학교가 학생들을 판단해가지고 입학을 시켜주는 그 정상적인 업무를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입학을 시켜줬다 라는 거예요. 그 증명서로 대학의 정상적인 학생 선발 능력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요게 업무 방해죄예요. 그러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최광욱이가 내가 요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교 입학하는 그 사정관을 속여가지고 얘 조국 딸이 능력이 되게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입학을 시켜줘야지 하고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죄가 성립해요. 그런데 이제 최강욱 얘기는 그 인턴 증명서가 대학교 입학에 쓰이는지도 몰랐고 그냥 봉사활동 한다고 하니까 그냥 써줬다. 뭐 출근을 했다고는 하고요.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하겠느냐. 형법은 민법보다도 특히 형법은 형무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해요. 왜냐하면 아무나 형무소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증거는 뭐냐면 최강욱이 스스로 자백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인턴 증명서를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속이기 위해서 써줬다. 이런 자백이 나와야 돼요. 현재로서는. 다른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강욱이는 자백을 할 리가 없죠. 나는 잘 몰랐다. 이게 대학교 입학사정에 쓰이는지도 몰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는 거죠. 뭐 속마음은 제가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최강욱이가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내가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최강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입학사정에 쓰이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설마 쓰였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최강욱의 얘기는 이런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오로지 최강욱의 자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는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죄를 안 때리고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최강욱이 조국 딸을 대학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써줬다 라고 판단한다면 유죄를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인턴 증명서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인턴 증명서 하나가 결정적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입학된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서류 말고도 다른 인턴 많잖아요. 뭐 지금 알려진 거로는 무슨 연구소에 인턴도 가고 뭐 무슨 사회봉사 활동도 가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문서 여러 개의 문서가 있고 이거가 토탈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작용을 했다면 오로지 요거 하나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인턴 증명서 하나만 가지고는 유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다른 인턴 증명서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변호사 인턴 하나만 있고 요게 대학교 입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러면은 판사가 그때는 억지로 판사가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최강욱이가 이거를 써주면 입학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유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인턴 서류가 이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만 하나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죠. 다른 인턴 써준 애들은 그러면 뭐야? 걔네들도 다 깜빵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유죄가 기소할 만한 건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게 기소할 만한 건이 되느냐. 사실은 기소할 건이 되지도 않죠. 그리고 이런 거를 기소한 전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조국 사태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조국을 사태라고 불러요. 사태. 왜 그러냐면, 우리 건국 이후, 단일 사건으로 나라를 제일 흔들었던 사건이 조국 사태예요. 이건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태라고 부르죠. 그 정도로 나라를 흔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흔들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 결과물은 뭐냐면 깜빵에 보낼 정도의 강력한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죄목은 뇌물밖에 없어요. 뇌물. 근데 뇌물로 기소를 못했잖아요, 조국을. 그럼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뇌물로 기소를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죠. 검찰총장. 검찰총장의 이름이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윤석열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책임은 제일 윗대가리가 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찌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검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죠. 검찰이 정권에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도 보는데, 반란을 일으키려면 세력이 필요해요. 세력. 근데 검찰이 세력인가요? 그냥 칼이에요. 칼. 전국에 검사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백 명? 전국 검사 수가 몇 명이죠? 전국 검사 수 2300명이라는데요 2300명까지나 되나요? 많기는 많네요. 그래도 이게 세력이 아니에요.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2300명 가지고는 안 되죠. 세력이 되려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러면은 정치적인 힘이 생기죠. 그래서 검란이라는 거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고. 그래서 검찰은 도구예요. 도구. 보통 이제 칼이라고 부르죠. 칼이 혼자 춤추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칼이 어떻게 혼자 춤을 춰요? 칼은 도구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이지, 칼 자체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신여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검찰이 뭐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또는 우리가 포청천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럴 것 같으면 정치를 해야죠. 정치. 국회의원을 나와야죠. 검찰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은 그냥 권력의 도구일 뿐이에요. 칼이니까. 칼이 혼자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칼을 쓰는 거지. 그리고 그 칼이 정치고. 그래서 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제를 잘못 파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4월 15일이 선거였는데, 그때 3월 말이었나 4월 초였나 뭐 뉴스에도 신문에도 그렇게 났죠. 무슨 검사장인가 뭐 검찰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 감시해 가지고 뭐 공명한 선거 뭐 이렇게 불법이 없는 선거가 되게끔 우리가 잘 감시하겠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검찰이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거 감시는 뭐죠? 그 선관위가 있잖아요. 선관위가 선거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거고,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 검찰에다 하면 검찰은 그 사건에 관해서 불법을 조사하면 돼요. 지네들이 무슨 선거를 감시하고 불법이 없게 하겠고 뭐 이건 검찰이 정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본분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도 모르고 있겠죠.
지금도. 그래서 참 사실은 한심한 거죠. 한심해요. 그래 놓고 니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정치를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치 안 해요.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변호사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완전히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영업을 뛰고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변호사들은. 근데 검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글에 들어가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 나약한 동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공부만 잘했어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사법시험에 붙었어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그러면 철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포청천처럼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나 뭐 검찰이나 검사나 철학이 있으면 정치를 못해요. 철학이 있으면. 그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정치인이든 검찰이든 뭐 누가 됐든 철학이 있으면 정치는 못해요. 학자가 되는 거죠. 그냥 학자. 그래서 정치인을 건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치는 그렇게 지적 높은 지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높은 지성을 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역사의 위인이 되겠다. 철학이 그 정도의 철학이 가지고 있다. 막상 정치 못해요. 그냥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제 반란을 문재인에게 항명은 아니고 이제 정권의 칼을 그래서 칼을 뽑았으면 윤석열 이하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칼을 뽑았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깜빵을 보내야죠. 조국이를. 그러면 이제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뇌물 수사를 방해했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뇌물 뭐 증거인멸하고 다 수사 방해하고 막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뽑았으면 죽기를 가고 싸워야죠. 예를 들어서 조국 수사하는데 방해자가 있었다. 방해자도 잡아서 그냥 깜빵에 쳐넣어야죠. 그러지도 못한 거 보면 조국이가 큰 죄가 없거나 아니면 설령 수사를 방해했다 치면 이건 찌질이죠. 찌질이. 검찰이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칼을 써야죠. 아무튼 그러면 문재인은 왜 이런 정권에 대항하는 검찰에 대해서 가만히 두느냐. 물론 이제 법무장관이 누구더라? 막상 이렇게 뭐 생각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추미애죠.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늙어서 그랬는지. 추미애가 인사권을 가지고 많이 쫓아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기 전에라도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만히 놔두고 지금 그 윤석열의 추미애가 다 쫓아냈는데도 그 잔당들이 여전히 권력에 칼을 겨누고 조국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게 놔두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문재인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칼은
예리한 게 덕목이에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걸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검찰이 날뛰도록,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고 막 칼이 내 몸을 상하게 놔두는 거를 방치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이가 무능한 건데, 어찌 보면 이거 문재인의 전략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결과는 문재인이가 이기고 있지 않아요? 선거에서도 이기고 있고, 외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잘 그래도 이걸 관리해 나가면서 국회의원 선거도 압승을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러면 문재인이가 대단한 정치인이죠. 아주 대단한 정치인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정치인, 알 수 없는 사람. 문재인이 검은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대단히 알기 어려운, 깊은 마음속을 알기 어려운 대단히 대단한 정치인.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쇼를 잘하는 게 문재인이다 라고 말한 게 이제 그것과도 또 관련이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있냐? 결과가 어찌됐든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TV조선하고 채널A 종편을 허가를 연장을 해줬는데, 원래는 이제 진보 쪽에서는 요번에 걔네들 이제 허가 취소시켜버려라 그랬는데, 연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결과가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결과가 좋게 나왔다. 공연이 그 종편 취소시켜가지고 그냥 또 난리를 칠 필요가 있겠냐. 여태 그냥 힘들어도 잘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거거든요. 요게 보수예요. 보수의 마음. 보수의 마음은 그냥 잘하고 있는 거 건들지 마. 그냥 내비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널A 또 TV조선, 예전에는 MBN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MBN도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진보를 공격을 하죠. 그래도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어찌됐든 진보의 마음이라는 거, 보수의 마음이라는 거는 잘 굴러가는 거는 그대로 놔두자예요. 그게 이제 보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채널A하고 TV조선을 허가를 연장해 준 것도 어찌됐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압승을 했으니까 그냥 내비두자. 없애가지고 취소시켜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요런 마음인데, 요게 보수의 마음이고, 요러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가 왔지? 그래서 이제 막상 이 최강욱의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좀 할게요. 이 최강욱의 사주는 이제 맞겠죠. 지지에 정관이 있어도 천간에 편관이 있으면 편관이 우선해요. 뿌리가 없어도.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보수보다는 이제 진보 쪽에 가까운 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일간이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일간이 약한 사주들이 강직해요. 근데 최강욱의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사건 나고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단호하고. 비겁이 강하면 유들유들해져요. 사람이.
성격이 차이가 명확해요. 비겁이 약할수록 강직하고 비겁이 강할수록 유들유들해져요. 그런데 정치는 비겁이 강해야만 해요. 유들유들해야만 정치를 잘하고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위인이라든지 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강직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강직해야 돼요. 유들유들한 사람, 유들유들한 성격을 가지고 역사의 위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이렇게 강직하고 영웅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에 나올 정도로 민족적인 영웅, 뭐 이런 사람들, 위인, 이런 사람들 이제 강직해야 또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비겁이 약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위인들, 큰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인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다지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정치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강욱도 지금 그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강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겁이 이렇게 약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다지 정치적이지 않은 거죠, 성격이. 그리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눈치 보고 넘어가고 타협하고 뭐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검찰과 맞서서 이제 강직하게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소건이 이런 이 재판에 이제 기소된 건이 앞으로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만약에 이제 범죄가 인정돼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서 금고형 이상이면은 이제 국회의원도 박탈당한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는 이제 무죄죠. 만약에 판사가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속이기 위해서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판사가 잘못한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항소를 하겠죠. 인턴 증명이 나 혼자 써준 게 아니고 여러 개인데 왜 내 거에만 그렇게 비중을 두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항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받아들여질 거예요. 얘만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철학이 없는 판사들도 많거든요. 철학이 없는 판사 많아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면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갈수록, 특히 대법원은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불법이나 합법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이거를 속이려고, 이 판례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놈이 나올 거다.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판례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 불법으로, 나쁜 놈인데 판례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대법원까지 가서도 최강욱이가 유죄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용한, 이런 판례를 이용한 불법 사건들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대비가 잘 돼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판례를 이용한 불법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꽤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믿을만 하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정상적인 재판의 결과는 뭐 무죄일 거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래서 2021년에 합의 걸리고 충이 걸리고 이게 어떤 재판의 나쁜 결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걸 내년까지 끌려면 조국 재판이 이건 몇 년을 끌어야 된다는 건데 이러겠죠. 야권 지금 이제 보수 쪽 우파 보수 쪽에서의 작전은 최대한 이거를 내년 후년까지 끌고 가서 다음번 대선 때까지도 끌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이 검찰이 이제 검찰 지금 이제 검찰의 검란의 세력들은 근데 이제 윤석열이 임기가 언제지? 윤석열 임기 2021년 7월까지네요. 내년 7월. 근데 선거가 22년도인가요? 그럴 거예요. 근데 윤석열도 이때까지 임기 마칠지도 모르겠고 조만간 검찰의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거는 재판과 관련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재판을 뭐 몇 년씩 끌 사건도 아니죠. 이까지 거는 정상적인 이 법조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사건도 아니에요. 사건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최강욱의 사주는 정치인의 사주는 아니고 왜 국회의원에 나왔겠느냐. 이제 화가 나서 억울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만 이런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겠구나. 이제 국회의원의 힘을 이제 뼈저리게 느꼈겠죠. 이 검찰하고 맞서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거고. 그러나 정치인의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더 오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성격은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또 편관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강직한 사람이라고 보죠. 강직한 사람. 네, 여기까지 할게요.